잠깐! 영상에 대한 질문 또는 이 마케터를 더 알고 싶다. 더보기란 혹은 고정 댓글 참고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광고 컨설팅 6팀의 김수비 마케터이고요. 저는 광고 컨설팅 6팀의 강윤혜입니다. 저희가 오늘 라이브 시작하기 전에 살짝 이슈가 있었어요. 저의 미숙함으로 강제로 방송을 종료해버리는 상황이 있었는데요. 그래도 이제 늦게 시작한 만큼 조금 더 알찬 내용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무슨 소리죠 이게? 네.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우리 업종이 파워링크에 잘 맞을까? 이거에 대한 걸 주제로 잡아봤는데요. 그 파워링크 광고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인식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파워링크의 특성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면은 저희가 앞으로 뒤에 할 설명에 대해서 훨씬 더 이해가 편하실 것 같아요. 네. 네. 제가 이제 우리 업종은 파워링크랑 알맞을까라는 주제가 이제 저희 마케팅 학교 라이브 영상 많이 보시면 파워링크나 네이버 광고 많이 주제로 잡으시는데, 저는 뭔가 반대로 그렇다면 우리 업종은 파워링크랑 맞나? 이런 거를 되게 고민하시는 광고주분들이 계셔서 이제 저희 영상을 보고 이제 파워링크의 특성이나 그런 것들 보고, 파워링크는 이러한 광고니까 뭐 그냥 검색 광고 이렇게 말고 더 자세하게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이러한 방식으로 등록되는구나, 이걸 알고 이제 광고가 우리에 적합한지를 판단하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주제를 정해봤습니다. 네. 일단 파워링크는 검색 광고고, 그다음에 이미지랑 텍스트가 같이 노출되는 광고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단 검색이라는 말이 들어갔기 때문에 사용자의 니즈가 가장 많이 반영된 광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에 이제 통합 검색에 어떤 특정 키워드를 검색하게 됐을 때 이제 가장 첫 번째 보여지게 되는 그 파워링크라는 부분, 거기에 이제 광고를 등록했을 때 뜨게 되는 건데, 이제 그걸 딱 봤을 때 저희가 그 지면에서 딱 보여지는 특성 3가지가 있어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네, 첫 번째는 이제 거기 이미 아까 위에 써져가지고 약간 당황하긴 했는데, 이제 이미지랑 그 제목, 소재 이런 여러 가지들을 정보를 적을 수가 있어요. 많은 거는 못 적고 딱 그 이미지, 제목, 그리고 관련된 세부 사진이나 그 링크, 서브 링크를 등록할 수가 있어요. 혹시 뭐 찾으시나요? 질문이 올라와서 안녕하세요. 마케팅학교 오랜 구독자입니다. 덕분에 온라인 시장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는데요. 질문 시간은 따로 있을까요? 라고 하셨는데 네, 있습니다. 여기 안 뜨네요, 지금. 오. 왜 안 뜰까요? 그러면은 저희가 네. 열심히 한번 다 질문을 놓치지 않고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애로사항이 좀 많네요. 그리고 이미 수빈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미지랑 소재로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라고 해주셨고요. 그다음 또 뭐가 있을까요? 일단 그 키워드를 우리 업종만 사용하지 그러니까 우리의 단독 노출이 어렵죠. 네, 왜냐하면 우리 가게만 그 키워드를 쓰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제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위아래 다른 경쟁사 업체가 같이 노출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검색했을 때 위의 업체가 우리보다 조금 더 좋은 이미지, 좀 더 사람들의 관심을 끌만한 이미지를 사용했다던가, 우리는 가격 정보를 등록 안 해놨는데 이제 위의 업체는 더 상세하게 해놔서 궁금하게, 아니면은 혹은 그 반대로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 가지 경쟁사랑 동시 노출이 되다 보니까 그럼 경쟁사랑 우리랑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더 매력적으로 만들 수 있을까? 우리는 어떻게 더 하면 좋을까라는 그런 고민이 필요하다는 특성이 있어요. 왜냐하면 단독 노출이 어려우니까. 그다음에 또 뭐가 있을까요? 그리고 아까 그 위에 설명하긴 했는데, 그 검색을 해야지 보여지는 광고기 때문에 그 검색 키워드가 무엇인지가 중요하게 작용되는 파워링크 광고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부가 설명을 하면은 등록한 키워드가 저희가 중요하다라고 수빈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럼 예를 들면 그런 거죠. 이제 저희 앞에 스피커가 있으니까 그냥 스피커로 검색을 했는지, 탁상용 스피커로 검색을 했는지, 아니면 그냥 대형 이런 공연장 같은 데서 쓸만한 그런 대형 스피커를 검색을 했는지에 따라서 우리가 그거에 맞는 소재랑 1번에 맞는 거죠. 소재와 이미지를 노출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거에 맞는 경쟁사는 어떻게 그걸 노출을 하는가를 분석을 해서 우리는 좀 더 자연스럽게, 그리고 좀 더 사람들한테 후킹이 될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이제 수빈님이 설명을 해주셨어요. 네. 근데 이제 이런 특성을 봤을 때 많은 분들이 이제 수빈님이 설명하신 것처럼 저희 마케팅학교 영상을 오랫동안 시청해주신 분이라면은 파워링크의 특성에 대해서나 세팅 관련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네,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파워링크 주제를 가지고 온 이유는 그 세팅 팁에 대해서도 많이 다르고, 업종에 따라서도 그 세팅 팁을 어떻게 가냐, 어떤 거는 이걸 살리고 어떤 건 이걸 죽이고, 이게 다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가져왔는데요. 그러면은 이제 세팅 관련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저희 각자의 팁을 공유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저부터 말씀드리면은, 전 이제 이것도 많이 알고 계실 수도 있는데, 이제 막상 그 광고를 받아서 계정을 보면은 안 돼 있으신 광고주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 기기를 분리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 모바일이랑 PC가 각각 따로 등록할 수가 있는데, 이제 그렇게 안 해놓고 모든 매체라고 선택을 해놓고 그 광고 그룹을 만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모바일이랑 PC 분리를 꼭 해서 그거에 맞는 이제 모바일이랑 PC 관련돼서 그 입찰가나 노출 수나 클릭률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이제 이걸 따로 같은 키워드를 등록해도 그룹을 따로 해서 등록을 하는 게 저는 세팅 첫 번째 기본적인 팁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모바일 PC 분리가 또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아까 여기 적어놓은 대로 이것도 맞지만 이제 사용하는 시간대나 그 목적이 다를 수가 있어요. 뭐 저희가 직장인으로 예시를 들면 회사에서 근무를 하실 때는 보통 모바일보다는 PC를 많이 사용하시니까 컴퓨터로 이제 근무 시간에는 컴퓨터 사용량이 훨씬 노출량이 훨씬 많고, 이제 퇴근을 하시거나 점심시간이나 주말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이 그 훨씬 더 높은 그 비율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일단 노출할 수 있는 기기 분리는 가장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이제 세부 선택 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모든 매체로 선택하지 말고 무조건 PC랑 모바일 나누는 게 좋다. 네, 맞아요. 그리고 이제 수빈님이 설명해 주신 것처럼 사용자의 주요 활동 시간에 맞춰서 만약에 지금 말씀하신 직장인 9 to 6가 PC 사용이 많다면 그때는 입찰가를 더 올려 그때 비딩을 더 넣으면 되는 거고, 업무 외 시간에 더 모바일 사용자가 높고 그때 전환이 나왔다면 그때 시간이랑 전환이 발생한 시간을 확인해서 그때 비딩을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그러면은 유니마케터님은 어떤 팁이 있으실까요? 저는 저의 팁이요? 파워링크에서? 네. 저는 그 서브 키워드를 엄청 강조하는 편이거든요. 서브랑 세부 키워드를 되게 강조하는 편인데, 우리 그냥 대형 아까 예시를 들었던 스피커로 예를 들면은 스피커가 필요한 사람들, 이제 스피커에도 종류가 되게 많잖아요. 네, 뭐 블루투스 스피커도 있고, 아니면 여행용으로 생각하는 그런 휴대용. 휴대성이 강한 스피커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아니면 말씀드렸던 이제 대형 강의장 같은 데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스피커로만 검색을 하는 게 아니라 블루투스 스피커, 휴대용 스피커, 대형 강의장용 스피커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런 서브나 세부 키워드를 발굴하고 계속 업데이트하는 걸 저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부 키워드나 서브 키워드를 어떻게 찾냐라고 많이 의문이 듣잖아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저희는 업으로 하는 사람이니까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신 분들한테 하면은 저는 보통 경쟁사라던가 아니면 내가 경쟁사는 아니지만 우리 파워링크 상단에 노출되어 있는 업종 그 업계라던가 그런 데를 들어가서 고객이 쓴 후기도 한번 보고요. 거기에 있는 상세 페이지라는 표현도 많이 써요. 그럼 거기서는 실제로 경쟁사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네라는 걸 확인해서 그걸 응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후기에 관련된 표현을 쓸 때는
그 실제로 고객이 어떤 키워드로 검색을 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키워드에다가 또 이제 등록을 해서 이제 잘 잡으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죠. 네, 그거랑 저도 추가하고 싶으면 저는 이제 이런 서브 키워드 저도 찾을 때 저는 이제 상세 페이지 이제 말씀해주신 것도 있지만 저는 그 위아래 있는 그 경쟁사 밑에 추가 설명에 아, 그 되게 세세하게 적어놓으신 분들이 있는데 그걸 이제 약간 가지고 와서 우리도 이걸 쓰겠다. 그죠. 확장 소재 네. 이제 경쟁사의 확장 소재를 네, 맞아요. 그러니까 뭐 참고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네. 왜냐면 그렇게 위에 이미 상단에 떠 있는 그 업체들은 이미 사람들이 많이 찾고 그만큼 광고비를 많이 쓰고 있으니까 그들이 쓰는 그 추가 설명에 있는 키워드들을 그대로 검색해 보면 또 다른 업체들이 많이 나와서 이제 그것 또한 하나의 그죠. 팁이라고. 네. 그럼 조금 더 살짝 빠진 내용인데 네. 경쟁사의 확장 소재 참고해서 세팅을 아예 바꿔보신 적 있으세요? 노출 세팅이나 소재나 뭐 이런 거. 아, 비교해서요? 네. 아, 저는 이제 너무 커튼한 업체가 있는데 그 네. 업체랑 사진이 거의 비슷한 거예요. 아 진짜요? 커튼이 다 막 그냥 화사하게 하얀색, 핑크색 네. 똑같아서 저는 처음에 그 위에 업체가 제 업체인 줄 알았는데 네. 이름이 이제 달라가지고 보니까 이제 키워드도 다 비슷하고 사진도 비슷하다 보니까 그냥 오히려 실제 사진을 받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광고주분께 다른 사진을 받아볼 수 있냐, 실제로 그 사진은 되게 예쁘게 꾸며진 이미지였고 네. 오히려 그냥 실제로 사실성이 설치한 사진 중에 이제 깔끔하고 네. 그쪽 집 가구들이 안 나온 그런 사진 받아볼 수 있냐 해서 등록해본 적이 있어요. 네. 비교를 통해서. 맞아요. 그래서 덧붙이면은 경쟁사 확장 소재 파악해서 수빈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지를 바꾸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소재를 바꾸거나 아니면은 확장 소재를 빼거나 아니면은 추가하거나 약간 이런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네. 그 저희 서브링크 같은 거를 넣을 수 있잖아요. 네. 확장 소재로. 근데 위아래에 그 서브링크로 이제 등록이 되어 있는 업체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는 이미 그 서브링크로 정보를 하나 더 줬기 때문에 거기에 굳이 클릭을 할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담당하는 업체의 서브링크는 없애버린 적은 있습니다. 그랬더니 없애고 나니까 효율이 더 좋았나요? 없앴더니 클릭은 많이 늘어났어요. 왜냐면은 궁금해서, 네. 얘네는 뭔데 정보가 없지 싶어서 아. 이렇게 눌러서 이제 거기서 이제 전환이 나오는 거는 이제 네. 차차 지켜보고 업종이었기 때문에 그 네.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도 팁인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이제 크게 노출구조 잡아가고 싶으시니까 최대한 많은 확장 소재 다 넣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이것도 팁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또 하면은 확장 소재는 7개까지밖에 노출 안 됩니다. 네. 그래서 많은 걸 넣는다고 해도 다 노출되는 게 아니라 맞아요. 그냥 롤링되는 식으로 움직이는 거여서 내가 정말 필요한 확장 소재만 쏙쏙 네. 골라 넣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네. 이제 그리고 또 다른 저희가 말씀 안 드린 여기 주요 활동 시간에 말씀하신 것처럼 시간대 분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거고요. 그 다음에 그럼 시간대가 나와서 말인데 네. 통했네요. 저도 이거 말하려고 했는데 네, 시간대 분리하는 것도 이제 팁 중에 하나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시간을 분리해서 우리는 광고비가 되게 한정적인데 모든 시간에 노출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오전에 이미 다 클릭이 소진나 버리면 오후에 저희 광고가 아예 안 뜨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켜놔야겠다 이런 뭐라고 하죠? 지금 전략이 필요한 네, 거죠. 전략을 세워서 이제 시간대를 분리해서 노출시킨 것도 하나의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정리하자면 광고 예산에 맞게 노출 시간을 설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아니면 전환이 발생한 시간에 네. 아니 이게 뭔가 올라오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안 보여가지고 아쉽네요. 이런 것도 있죠. 전환이 발생한 시간을 확인하고 이건가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해당 시간에만 노출한다라기보다는 그 해당 시간에 비딩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왜냐면은 그 시간대에 분리
했을 때 네. 광고 예산에 맞게 노출을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루 종일 노출을 하고 싶어요라고 하면 균등 노출로 설정하면 되긴 해요. 네. 근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좀 더 오전에는 뭐 입찰가를 1,000원이라고 했을 때 네. 오전에는 100원에 해놓고 전원이 주로 발생하는 시간에는 1,000원으로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시간대별로 입찰가를 다르게 하면서 예산을 세이브하고 전원을 좀 더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식으로도 세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럼 또 무슨 또 팁이 있을까요? 시간대 분리가 나오면은 보통 지역 분리까지는 아. 하는 편이거든요. 이게 필요한 업종이라면. 네. 그래서 제가 했던 업종 중에서 지역 분리가 하는 업종 이사 업체가 있어요. 꼭 필요하죠. 네. 근데 여기가 이게 전국 단위가 아니라 그 수도권만 하는 곳이었거든요. 네. 근데 수도권을 운영하는 이사 업체인데 경상도나 전라도에 노출되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문의가 많이 들어올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꼭 노출 지역을 설정을 해서요. 그 노출 지역을 설정하고 거기에서만 노출이 잘 되고 있는지 이거를 확인을 해서 비용을 세이브하는 방법도 있고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해당 지역에는 어떤 파워링크가 주로 노출됐는지 어떤 사람들이 뭘 쓰는지 또 이제 저희가 전 수도권이다 보니까 네네. 서울 노출된 기준 이제 경쟁사들을 확인하고 경쟁사들은 이런 내용을 쓰는구나. 그럼 난 이런 내용 써야지. 나는 뭐 해야지? 이런 것들이 방향이 잡혀요. 네. 그래서 약간 지역 뭔가 업종이 그런 지역에 제한적인 업종이라면은 해당 기능을 쓰는 것이 가장 좋긴 합니다. 요거에 이제 덧붙여서 저는 설명드리면은 이사업체가 만약에 수도권이면 뭐 이제 지역 분리를 수도권에만 노출시키는 방법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거기 덧붙여서 만약에 우린 지역 설정 안 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키워드 앞에다가 지역을 붙여주시면 돼요. 뭐 수도권 이사 업체, 맞아요. 서울 이사 업체 추천 이런 식으로 맞아요. 앞에 지역명을 붙여주시면 이제 그거는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검색 광고의 특성을 반영해서 딱 저는 경상도에 살지만 결국에 서울에서 이사를 할 거기 때문에 서울 이사라고 이제 검색을 할 거라서 그건 이제 지역 분리를 안 해주시는 것이 오히려 노출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렇지만 이제 메인 키워드만 잡으려면 꼭 지역 분리를 해주시는 게 유리하다. 그렇죠. 메인 네. 키워드는 네. 애로사항이 많네요. 정신 차려. 이제 또 말씀드리면 그러면은 네. 저희가 전체적으로 네. 뭐 안 했? 노출 매체를 안 했군요. 노출 매체도 말씀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이것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이제 노출 매체도 아까 기기 분리처럼 분리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검색 매체랑 콘텐츠 매체 이렇게 나눠져 있고 이제 그것도 네이버 뭐라고 하죠? 협력 제휴 업체인지 네, 아닌지도에 네, 따라 제휴 다릅니다. 이제 그런 걸 선택할 수가 있는데 이제 네이버랑 연관돼 있는 데에서는 블로그나 카페 이런 데 밑에 보시면 파워링크 그런 데서 뜨고 11번 가나 그런 데서도 우리 찾다가 아까 이사 나 이사 해야 되는데 그 이사 지금 관련해서 알아보다가 밑에 뜰 수 있는 그런 매체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제한도 할 수 있죠. 그럼요. 네. 이제 저는 보통 콘텐츠 매체는 제한을 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은 검색 매체에 사람들이 어쨌든 저희가 처음에 말을 했을 때 사용자의 니즈가 가장 많이 반영이 된 거다라고 했으면 당연히 검색 매체에서 사람들이 많이 발생할 네. 네. 노출이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콘텐츠는 되게 무의미하다라고 판단을 해서 검색 매체 위주로만 노출을 많이 하는 편이에요. 네. 근데 콘텐츠 매체로 이제 유입이 되는 경우들도 간간히 있거든요. 네. 예를 들면은 이제 타겟팅이 너무나도 명확한 매체가 있고 예를 들어서 그냥 콘텐츠 그 DC 인사이드라는 콘텐츠 매체가 있거든요. 말을 네, 그걸 얘기해도 되는지 고민이 돼서. 네. 근데 거기가 되게 찾아보니까 굉장히 다양한 카테고리의 상품들이랑 그런 주제들이 네. 있는 곳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파는 상품들이랑 거기 그 DC 인사이드라는 그런 특정 커뮤니티의 사용자의 니즈나 아니면 특성과 일치한다. 네. 그러면 그분들이 활발하게 하는 곳이다 하면 컨텐츠 매체에도 음. 노출을 시키는 편이긴 합니다. 네.
그래서 저도 그때 그 방금 말씀하신 사이트에서 이렇게 보다가 여행사 하나 뜨길래 이제 연락을 드려본 적이 있는데 그쪽 이제 네. 대표님께서 하신 말이 그쪽에서 제일 많이 들어온다. 그 특정 사이트에서 제일 많이 문의가 들어와요라고 말씀 주신 적이 있어서 네. 이렇게 노출 매체를 설정하고 제한하면서 이제 광고비를 세이브 시키는 게 그것도 좋은 팁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게 이제 저희 입장에서는 당연한 건데 이제 직접 운영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제 막 하시려는 분들 입장에서는 처음 그죠, 본다. 어렵죠. 네. 그래서 그냥 모든 매체 다 노출할게요 맞아요. 하게 되면은 노출수는 진짜 많은데 클릭이 얼마 없어요. 네. 그래가지고 품질지수 떨어져 있어. 어머나 약간 이러면서 이제 놀라가지고 왜 이럴까 이렇게 해보면은 보통 노출 네. 매체인 경우들이나 아니면 처음에 말씀드렸던 기기 분리가 안 될 거 아, 이런 맞아요. 경우들이 되게 많죠. 근데 노출 매체가 워낙 많아가지고 이걸 내가 하나하나씩 어떻게 선별해요? 라고 하거나 내가 어떻게 이게 노출 매체, 검색 매체인지 아니면 콘텐츠 매체인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이제 좀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는데 그 말씀하신 것처럼 노출 제한 매체를 선택을 할 때 그 밑에 뜹니다. 사이트 링크와 함께 네, 맞아요. 이게 검색 매체예요. 콘텐츠 매체예요. 이렇게 뜨니까 내가 적합하는 거에 맞춰서 선택을 하셔서 세팅을 하시면 좋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간략하게 파워링크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세팅은 보통 이런 식으로 해요까지 설명을 해드렸는데 네. 그러면은 저희가 원래 주제가 파워링크 우리 업종이 파워링크랑 잘 맞을까라는 의문점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업종이 잘 맞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수빈님이 생각하는 네. 이제 잘 맞는 업종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사실 파워링크는 어떤 업종이든 사실 다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제 확실히 보려면 내가 운영하고 있는 내 업체가 맞나라고 궁금하면 일단 그 메인 키워드를 네이버에 검색을 해보면은 그 첫 번째가 파워링크로 뜨는 게 있고 아니면 네이버 쇼핑으로 뜨는 애가 있고 아니면 뷰 탭이 뜨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파워링크로 먼저 뜬다 했을 때는 사람들이 파워링크를 많이 찾아보는구나를 먼저 아실 수 있는 이제 네이버 로직상으로 뜨기 때문에 이제 그런 방법으로 일단 1차적으로 난 파워링크 해도 나쁘진 않겠다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이커머스도 가능하지만 네. DB 업종이 조금 더 가능성이 있다. 네. 이제 DB 업종 뭐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아까 말한 이사 업체도 있을 수 있고 네. 아니면은 뭐 설치 어떤 말씀하신 무슨- 커튼 네, 설치나 커튼 설치도 있고 아니면은 아니면- 뭐 기계 네, 장비가 맞아요. 들어가거나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렌트 아니면은 사람들을 불러와야 되는 그런 결혼 이런 식으로 결혼 정보회사요? 네. 네.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정보가 필요해서 우리를 찾아오게 해야 되는 그런 업종이면 항상 어떤 키워드를 검색해도 첫 번째가 일단 파워링크가 뜨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네. 또 뭐가 있을까요? DB 업종을 기준으로 하면은 여행사도 있죠. 네. 여행사도 있고 그다음에 저는 그것도 많이 뜨더라고요. 중고 명품도 DB예요. 워낙 단가가 높으니까 그 자리에서 바로 결제하시는 분들이 많이 없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보통 문의를 넣고 상담을 진행하고 거기서 이제 전환이 발생하는 경우여서 저는 중고 명품도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교육 관련된 맞아요. 학원이나 유학원 근데 보통 생각해보면 다 고관여인 것 같아요. 그래 네. 쉽게 생각하면은 상담이 필요한가요? 네, 맞아요. 문의와 상담이 네. 꼭 필요한 구매 전에 제가 호근을 같이 쓰려다 보니까 급해서 네. 이제 문의를 언급하게 되었네요. 네. 네, 구매 전 네. 그래서 쉽게 DB 업종은 구매 전 문의나 상담이 필요한지 이거를 한번 확인을 해보고 근데 문제는 DB 업종은 네. 이거는 조금 빠지는 얘기긴 한데 네. DB 업종은 키워드가 진짜 비싸요. 네, 맞아요. 제가 예시로 할 때 제가 이사업체 한다 그랬잖아요. 네. 그 포장이사가 정말 대표 키워드거든요. 네. 그리고 이게 6만 원은 해요. 6만 원이요? 네, 근데 PC 기준 1등 아니고 한 3등 합니다. 와, 그럼 3등이 노출 중이신 걸까요, 지금? 내려와 있습니다. 네. 진짜
한 번 클릭에 6만 원이면 제가 가장 최근에 확인했을 때가 어제인데 그때가 PC 기준 3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진짜 비싸다. 진짜 비싸다 이러면서. 근데 왜냐면은 그 우리가 아까 수빈이 언급해 주신 것처럼 광고비는 한정이 되어 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런 광고비가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내가 상위 노출할 수 없다. 근데 나는 이제 이런 DB나 이런 거 문의를 받아야 돼.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라고 고민을 하시게 될 거예요. 그럼 네. 그렇다고 했을 때 무조건 파워링크 순위를 계속 높이세요라는 건 불가능하니까 네. 이게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이건 빠지는 내용이에요. 파워 콘텐츠라는 광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 광고를 추천을 드리거든요. 보통 이렇게 간접적으로 네. 유입을 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파워 콘텐츠 광고는 이제 쉽게 생각하면은 블로그나 카페에 이제 뷰탭에 노출이 되는 광고입니다. 그래서 뷰탭에 노출이 되려면은 당연히 블로그나 카페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리고 우리 파워링크 그 검색 광고에서 가장 큰 장점이 뭐 커튼 예시를 들었을 때 그냥 커튼도 있고 예쁜 커튼도 있고 서울 커튼도 서울 네. 커튼 설치처럼 되게 다양한 키워드를 넣을 수 있고 그거에 맞춰서 입체가를 조정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네. 파워 컨텐츠는 키워드 설정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음. 그게 네이버에서 등록이 가능한 키워드가 등록이 되어 있어요. 그럼 네. 그걸 기준으로만 노출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까 여행사 얘기하셨으니까 여행사 얘기로 기준을 하면은 뭐 대만 여행이 대만 여행이라던가 네. 아니면 제주도 여행 이런 것처럼 이렇게 정해진 키워드만 가능합니다. 그럼 엄청 세부적인 키워드로는 안 되겠네요. 네, 맞아요. 음. 그래서 그럼 이렇게 보면은 벌써 파워 컨텐츠라는 게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운영하는 파워링크 광고보다 훨씬 더 진입 장벽이 높잖아요. 네. 근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그 큰 장점이 이제 저는 뷰탭에 노출이 돼서 되게 광고 같지가 않아요. 왜냐면 그 블로그 글이랑 같이 네. 노출되는 거다 보니까 되게 자연스러운 노출이 가능하고 그리고 이런 진입 장벽이 크다 보니까 입찰가가 저렴해요. 그래서 제가 이런 파워 콘텐츠 광고를 운영하는 광고죠. 아까 중고 명품 얘기 네, 나왔었잖아요. 그 업종이 중고 명품 시계를 파는 곳이거든요. 네. 근데 중고 뭐 까르띠에 시계 아니면은 중고 명품 시계라는 키워드 자체가 1등 하려면 한 4만 원 필요합니다. 네. PC 기준이에요. 네. 근데 이제 만약에 파워 컨텐츠로 진행을 하게 되면은 150원이에요. 진짜 확실히 엄청 완전 싸네요. 세입되는 네. 거죠. 그래서 일단 DB 업종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구매를 하기 전에 상담이나 문의가 필요한 건가라는 걸 저희가 쉽게 DB 업종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업종들은 보통 자기들이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블로그나 카페들이 운영이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곳들에게는 제가 파워 콘텐츠를 추천을 드리는 거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마지막 랜딩 링크에 이제 뭐 스마트 스토어던가 아니면 공식 홈페이지를 링크를 삽입을 해서 이제 저희 홈페이지를 유입을 시킬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제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유입을 시키고 그래서 사람들한테 이제 뭐 상담 문의가 들어온다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전환을 기대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DB 업종 광고 나왔고 입찰가 비싸다라는 얘기 나와서 지금 파워 컨텐츠를 좀 깊게 빠지긴 했는데 어쨌든 네, 나름 꿀팁이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이제 파워링크가 잘 맞는 업종인데 잘 어떻게 하면 운영하고 관리할 수 있고 최대한 비용을 세이브할 수 있을까라고 하면은 파워 컨텐츠도 하나의 방법이다라는 네. 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걸 혹시 보시는 분들 중에서 난 DB 아닌데 이커머스인데 하시는 분들도 그럼 우리는 파워링크가 안 맞나라는 생각을 하실 것 같긴 해요. 네. 근데 또 그건 아니잖아요. 네. 네, 그래서 이커머스 관련해서 업체를 이제 운영 중이신 광고주 분들도 파워링크를 기본적으로 하고 계세요.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네이버에 키워드 검색해보면 파워링크 화장품 아니면 진짜 스킨 이런 거 쳐도 다 위에 뜨고 다이어트 보조제 이런 거 떠도 다 파워링크가 먼저 뜨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굳이 난 DB 아닌데 해도 이커머스여도 파워링크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물론 이커머스면은 네. 세팅 내용이나 뭐 이런 게 아까 저희가 잠깐 DB 업종에 설명드린 거랑 완전히 달라지겠지만 아예 네.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저는 그 파워링크로 네. 브랜드명을 보통 다 기본적으로 등록을 아, 해야 하잖아요. 네네네. 그럼 브랜드명으로 이제 유입해서 전환 나오는 경우도 되게 많고 그래가지고 저는 이커머스여도 파워링크는 충분히 진행할 수 있다고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브랜드명 이제 나와서 저도 말씀드린 건데 이제 본인 브랜드가 검색해도 뷰탭이랑 쇼핑만 뜨고 아예 안 뜨시는 분이 계셨던 거예요. 본인 홈페이지마저. 네. 그래서 그런 분이 문의를 주셨던 적이 있는데 그분께는 이제 파워링크를 아예 사용을 안 하고 계셔서 그러면 브랜드를 파워링크에 등록해보면 어떻겠냐. 그러면 70원에 가져가게 되는데 검색하면 하단에 나오긴 하지만 그래도 홈페이지도 안 떴던 옷보다는 분이, 네. 훨씬 낫고 그리고 그게 트래픽이 나오긴- 쌓이다 네, 보면은 맞아요. 로직상 이렇게 위로 올라가게 되니까 훨씬 낫죠. 네, 그것도 이제 브랜드 검색하기에는 조금 이제 어, 인지도가 그죠. 낮기 그죠, 때문에 그죠. 저는 이제 파워링크도 그 중에 방법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제안 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커머스여도 충분히 갑자기 다이어트 예시 네 가능합니다. 또 뭐가 있을까요? 얘네들 말고 생각나는 게 이커머스. 제가 어제 청바지 검색했을 때도 네. 그러니까 의류도 바로 나오고 또 뭐가 있을까요? 저희가 스피커 쳐도 사실 파워링크가 먼저 나올 것 맞아요.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제가 요즘 제일 음향가 좀 많이 하잖아요. 네. 파워링크가 제일 먼저 나와요. 네. 그래서 그냥 만약에 블루투스 스피커다 하면은 그 블루투스 스피커 파워링크 관련 나오고 쇼핑 검색 나오고 네.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하나의 방법. 그러니까 이커머스라고 해서 무조건 파워링크가 안 맞아요라는 것보다는 네. 수빈님이 말씀해주신 것처럼 지금 메인 키워드 기준 노출 상황이 어떤지 보고 파워링크가 있다 하면은 이제 업종 상관없이 파워링크를 진입을 하시면 되는데 이 파워링크를 네 그렇게 해서 운영을 하시면 됩니다. 어려우시면 여기 연락 주시면 저희가 수빈님한테 연락 주시면은 수빈님이 이제 파워링크를 워낙 잘하시니까 수빈님한테 연락하시면 되거든요. 네. 아니면 지금 연락 주셔도 돼요. 혹시 지금 아까 네. 질문 시간 따로 있냐고 여쭤보신 분이 계셔가지고 아직 보고 계시면 질문 주시면 저희가 질문 답변하는 시간을 가져도 좋을 것 같긴 네. 해요. 혹시 있으실까? 그러면은 그 질문이 올라올 때까지 살짝 기다리면서 오늘 한 얘기를 한번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주제는 이제 우리 업종의 파워링크랑 잘 맞을까? 약간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서 준비를 해봤고 네. 근데 그 파워링크라는 거 이제 업종에 잘 맞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이제 파워링크의 특성이랑 세팅 팁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파워링크는 말 그대로 검색 광고이기 때문에 이제 사용자의 니즈가 가장 많이 반영된 광고고 이미지랑 소재로 노출이 돼서 정보 전달이 가능하다라는 네. 특징이 있고 그리고 경쟁사와 동시에 노출돼서 우리 것만 단독으로 노출하기는 어렵다라고 그렇죠.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등록한 키워드가 어떤 거에냐에 따라서 이제 경쟁사도 바뀌고 노출 순서도 바뀌고 이래서 등록한 키워드가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렸고 근데 저 갑자기 생각난 게 네. 여기 단독 노출이 어렵다라고 써 있어서 이제 이거에서 부정적인 면만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순간 했어요. 네. 근데 오히려 이것도 좋은 걸 수도 있겠다라는 것도 생각이 든 게 저희 브랜드가 아직 유명하지 않은데 입찰가 조금 높여서 특정 키워드에 바로 유명한데 밑에 우리가 있으면 들어오면 너무나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네, 순간, 여기 네. 내가 모르는 브랜드였나 봐 하면서 이제 클릭하시는 거죠. 여기 밑에 있네 하면서 스킨 사려고 했는데 밑에도 있는데 하면서 들어가 볼 것 같거든요. 저 같으면은. 그죠. 그래서 순간 이것만 보고 단점인가? 라고 생각했는데 장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맞아요. 이제 어떤 스탠스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 단독 키워드 단독 노출이 없다는 거는 누군가엔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누군가에겐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세팅으로 넘어가면은 세팅에서는 가장 기본적으로 노출 지면을 이제 분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노출 지면에 따라 입찰가나 노출수, 클릭수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제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고요. 네. 그 다음에 저도 이제 서브랑 세부 키워드를 등록을 해서 대표 키워드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들어볼 만한 키워드를 만들어서 유입수를 늘려야 된다라고 또 설명을 드렸습니다. 네. 그리고 확장 소재도 활용을 해서 이제 정보를 더 많이 전달하고 경쟁사의 확장 소재에서 정보를 또 얻어서 우리 것도 세팅을 변경을 할 수 있다라는 것도 하나의 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예산이 아무래도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광고 예산에 맞게 노출 시간을 설정한다거나 아니면 전환이 발생한 시간을 확인하고 해당 시간에 입찰가 비딩을 넣어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도 하나의 팁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리고 이제 지역 분리도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지역에 제한이 있는 업종 같은 경우는 지역 분리가 되어 있지 않으면은 이제 엉뚱한 데에 노출이 돼서 광고비가 오히려 소진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방지하기 위해서 지역 분리를 해야 된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그 중에서 수빈님께서 꿀팁으로 뭐 지역명, 그러니까 서울 커튼 이렇게 검색하면은 노출 지역 노출 제한 없이 네. 운영할 수도 있다라는 팁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노출 매체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주셨는데, 파워링크 노출 매체는 크게 검색 매체랑 콘텐츠 매체가 있어요. 그래서 업종의 성격이나 타겟이 주로 활동하는 연령, 시간, 그들의 특징에 맞춰서 콘텐츠 매체나 이런 검색 매체 어디에 노출할지는 이제 정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러한 특징을 종합했을 때 어떤 업종이 제일 잘 맞는데 파워링크에 라고 했을 때 저는 이게 잘 맞는지 아닌지 확신이 없어요. 잘 모르겠어요. 라고 하면은 메인 키워드,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커튼 했으니까 커튼 검색해보고 파워링크가 먼저다. 그럼 우리 한번 해보겠다. 근데 커튼 검색했는데 쇼핑 검색이나 아니면 뭐 블로그가 더 네. 먼저 온다. 그럼 우리는 파워링크랑 이거 안 맞나? 그럼 나중에 한번 해볼까? 이거 약간 후순위로 밀릴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아니야 그냥 해볼 거야 라고 하셔도 되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공통점을 봤을 때 저희는 DB 업종을 추천을 드린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DB 업종이 그래서 뭔데요? 라고 하면은 구매 전에 문의 아니면 혹은 상담이 필요한지, 예를 들어서 이사라던가 렌트라던가 결혼정보회사라던가 여행사라던가 유학원 등 이제 구매를 하기 전에 되게 많은 고민이 필요하고 반드시 상담이 필요한 제품들을 이제 제품과 서비스를 DB 업종이라 부르고 그것들을 추천을 드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빠져서 이제 했었던 게 설명드렸던 게 파워 콘텐츠였는데 네. 좀 많이 빠졌었죠. 왜냐하면 DB 업종 특성상 이제 모든 업종이 다 그러는데 DB 업종 특성상 키워드가 진짜 비싸요. 그래서 한 번 클릭될 때마다 너무 비싸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좀 저렴하고 그 다음에 자연스럽게 간접적으로 유입이 받을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라고 할 때 이제 추천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파워 컨텐츠다라고 설명을 드렸어요. 파워 컨텐츠는 뷰 탭에만 노출되는 광고고 블로그나 카페가 있어야만 됩니다. 그리고 파워링크랑 다르게 지정된 키워드가 있어로만 가능해서 내가 파워 컨텐츠를 하고 싶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못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 이사업체 관련해서 파워 컨텐츠 하려고 세팅하고 있었는데 포장이사나 뭐 일반 이사, 이사 견적 이런 거는 되거든요. 근데 지역에 들어간 뭐 경기도 이사, 아니면 뭐 제주도 이사 이런 거는 제가 세팅했을 당시엔 없었어요. 근데 이 파워 컨텐츠 키워드 같은 거는 주기적으로 이제 업데이트가 되니까 내가 정말 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제 틈틈이 한번 확인해 보셔서 우리 업종에 이런 키워드가 되네. 그럼 나 한번 해봐야지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방금 이제 말씀해주신 업종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바로 구매보다는 문의도 하지만 그 전에 정보를 많이 찾아보니까 이제 블로그나 카페를 많이 보잖아요. 저희도 여기 뭐 학원 알아볼 때 어떤 학원이 좋은지 후기 보고 진짜 점수 올랐는지 확인하고 어떤 교재 쓰는지 보고 이런 식으로 확인을 하니까 이것도 모르셨던 분들한테는 되게 좋은 팁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근데 이렇게 진입 장벽이 높은데 파워 콘텐츠를 왜 해야 돼요? 라고 하면은 일단 같은 뷰 탭에 블로그 상단이나 아니면 하단쯤에 노출돼서 되게 자연스럽게 블로그 글과 섞여 있어가지고 광고에 대한 이런 거부감이 확실히 적긴 합니다. 네. 왜냐면 블로그 글을 그냥 읽는 거다 보니까. 그리고 이렇게 진입 장벽이 높다 보니까 입찰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하다라는 장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TV 업종을 파워링크를 같이 하시는데 이거 키워드가 조금 비싸서 부담스럽다. 그럼 다르게 유입을 어떻게 늘리면 좋을까요? 라고 궁금하신 분들한테는 파워 콘텐츠를 추천한다 라고 살짝 빠졌고요, 내용이. 그래서 다시 돌아왔을 때 그러면은 우리는 계속 DB 업종이 이제 파워링크가 잘 맞아요 라고 네. 설명을 드렸는데 이커머스면은 파워링크를 하면 안 되는 걸까? 라는 의문은 당연히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우리는 아니요, 이제 이커머스여도 충분히 가능하다. 왜냐하면은 맨 처음에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메인 키워드를 검색했을 때 파워링크가 먼저 뜨면은 일단 거기서도 이제 잘 운영이 되고 사람들의 유입과 노출이 꾸준히 있는 거기 때문에 이커머스여도 가능하다. 그래서 예시로 든 게 뭐 다이어트 식품이라던가 화장품이라던가 뭐 의류 같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네. 네, 그래서 이제 또 아까 더불어 마지막에 설명드렸던 게 브랜드까지 꼭 키워드 입력을 해주시면 파워링크 광고 하시는 데 있어서 저희 브랜드를 한 번이라도 검색해서 들어오신 분들이 눌러보게 되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이제 놓치지 않을 수 있다. 네, 그런 장점들이 있고 이런 업종들이 있다라고 이제 오늘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너네가 말하는 게 뭐야? 어떤 업종이 파워링크랑 잘 맞는 거야? 라고 궁금하시면 수빈님한테 연락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사실 정답은 없기 때문에 광고에 그럼요. 네. 이제 이커머스 업종인데 그 쇼핑 검색은 진짜 비딩이 되게 심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는 쇼핑 검색에서는 상위 노출이 안 되겠는걸? 라는 게 명확한 업체가 있었는데 그럴 때는 전 당연히 그거는 파워링크도 비딩이 셀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파워링크는 비딩이 안 세더라고요. 그래서 의외네요. 키워드 이게 저희가 소고점으로 잡은 키워드들 중요한 그런 메인 키워드들만 넣어서 상위 파워링크에 등록을 해서 그런 소수의 키워드만 운영을 해서 진행했던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커머스라고 해서 안 되는 건 아니니까 우리 업종에 뭐가 될지 한번 더 고민을 해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좀 더 추가 문의 사항이 있거나 나 모르겠다, 너무 답답해요,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하면은 연락 주세요. 수빈님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제 파워링크 낱낱이 저희가 말씀드리고 저희의 꿀팁까지 탈탈 털어서 이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거 보시고 이제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궁금한 거 있으면 지금 질문 올려주시고 전화도 주세요라고 했는데 없더라고요. 네.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해볼까요? 다음에는 꼭 질문 주시는 걸로 하고 그럼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저희 인사드릴까요? 네. 저는 광고 컨설팅 6팀의 김수비 마케터였고요. 저는 강윤의 마케터였습니다. 지금까지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